안녕하세요.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노형신입니다. 특별전 여수, 그 시절의 바다 두 번째 큐레이터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수의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여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꾸려나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의 제목은 바다를 터전으로 교류의 중심이 되다입니다. 여수는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지형이라서 바다를 거점으로 각지와 교류했던 흔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도로와 같은 육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문화의 교류가 보통 바다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항해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먼 바다를 거쳐 이동하지 못하고 육지를 눈에 두고 이동하는 연안 항해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여수는 이러한 연안 항해의 거점으로 기능하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철기 시대부터 주로 확인됩니다. 웅천동 웅동 유적에서 출토된 세영동검은 우리나라 고유의 세영동검 문화가 남해안을 거쳐 일본에 영향을 주기까지의 경로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수에서 발견된 중국 동전, 그리고 중국 거울도 그 증거 중 하나인데 이 물건들은 신분을 상징하는 위세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동전 중 오수전 900여 점이 검문도 서도리의 바닷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삼국시대의 이른 시기에는 여수에서도 마한의 문화가 나타납니다. 여수에서 출토된 이 계란 모양 토기, 시루, 귀대토기 등은 마한의 특징적인 토기인데요. 다만 전남 서부의 주류 마한 문화와는 조금씩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전남 서부 지역에서는 무덤으로 동너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여수 지역에서는 널무덤을 쓰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한의 중심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4세기에 이르러 기존의 문화에 외부 문화가 유입되는 양상이 발견됩니다. 특히 중림리 차동유적, 둔전유적에서 가야계 문화와 함께 외계 문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적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여러 문화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연안항로와 교역을 담당했던 해상 세력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세기에 들어서 백제 문화가 유입되는데 병과 같은 백제 토기와 널못, 널고리 등은 백제 문화의 유입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특히 중림리 차동유적에서 기와로 만든 관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서 명문이 새겨진 작은 병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 글자를 판독하였는데요. 매우 조악한 글씨로 토왕, 토부모와 건이라는 글씨를 적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이 중 토왕, 토부모라는 단어는 공주 무령왕릉의 매지석에 적혀있는 무령왕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 지하의 여러 신에게 토지를 매입했다는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6세기 때 여수 지역의 백제 문화가 직접적으로 이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에는 여러 백제 산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분포도를 보시면 구례부터 여수까지 일직선상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백제 산성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도 대가야와 신라에 맞서는 백제의 최전방 방어선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수 지역 백제 산성으로는 대표적으로 고락산성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백제 중앙에서 사용하던 도장을 찍은 기와 노규도기, 호랑이 모양의 변기가 출토되어서 백제 귀족 문화가 유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서면 여수는 국제무역항으로 각광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승려 엔린의 여행기인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적힌 귀국 경로를 보면 당시 중국 산동반도, 한국 서남해안, 여수 안도, 일본 규슈, 쓰시마를 잇는 항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토기가마 유적은 영암 구림리 유지가 대표적이고 그 외의 발굴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여수의 월화동 월성 유적과 화장동 유적에서 통일신라 시대 토기, 기와 가마가 확인되어 주목됩니다. 가마에서는 부뚜막 모양 토기와 통일신라 시대의 특징적인 토기인 도장무늬 그릇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끝 무렵에는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김총 장군이 있습니다. 김총 장군은 견훤을 도와 후백제의 건국을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김총 장군을 성왕신으로 받들고 있고 순천 김씨의 시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성왕신 김총 영정은 갑옷에 투구를 쓰고 창을 두 손에 쥔 무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과장되어서 마치 사천왕상을 연상하게 하는데 불교와 무속이 혼합되는 조선 후기 민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해양제사와 관련된 자료가 주목됩니다. 묘도의 산 정상부에 있는 조선시대 요망, 즉 주변을 관찰한 시설 아래에서 말 모양의 인형과 함께 송나라 때의 동전인 정화통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말 모양 인형은 말을 타고 하늘과 땅을 왕래한다는 천마사상과 연관되어 뱃사람들의 안전한 항해와 운수대통의 염원을 비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유물들은 여수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고 태안의 마도 근처 바다 아래에서 발견된 남파선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마도 3호선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배에서는 여러 자기, 도기와 함께 나무 조각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나무 조각에는 글자가 쓰여 있어서 목간이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목간의 내용을 보시면 여수연 부사심댁에 올림, 전출 피맥 7마리라고 적혀 있어 배가 여수를 포함한 남부지역에서 출발하여 당시 고려의 임시 수도였던 강화도로 향하다가 침몰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목간에 적힌 인물의 직책과 이름을 통해서 배의 출항은 1265년에서 1268년에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김준 집권 시기 정치 사회 모습과 삼별초 운영의 구체적인 실태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부의 제목은 나라를 지키고 문화의 결실을 맺다입니다. 제목과 같이 조선시대의 여수는 국방의 요충지로 사용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불교 문화를 꽃피운 흥국사라는 사찰이 위치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수는 전라 좌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전라 저수영과 함께 그 관할 아래에 있는 방답진, 고돌산진 등 여러 수군진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조선 성종 때 처음 설치된 전라 저수영과 수군진은 남해안 방어의 요충지로 활용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근거지로 활용되어서 전란 초기의 반격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증명해 주듯이 여수 인근의 바다 아래서 여러 총통들이 인양되었습니다. 특히 신덕동 앞바다에서 출수된 현자총통은 상태가 매우 좋고 명문을 통해 제작 시기가 1555년으로 밝혀져서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현자총통은 명문이 있는 총통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또 별양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배량자 총통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승자 총통의 겉에는 만력 임진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에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어 내려오는 선소 유적이 있습니다. 발굴조사 결과 배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곳이 존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살촉, 쇠못, 나무 부품 등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인 전라 저수영은 현재 여수의 중앙동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847년에 제작된 호저수영지와 1872년에 제작된 전라 좌도 순천부 지도는 전라 저수영과 그 주변 건물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서 당시 전라 저수영의 경관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전라 저수영의 건물로는 진남관만이 남아있는데 총 75칸의 건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규모의 지방 관하 건물입니다. 이 진남관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 여수시와 문화재청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까지 진남관을 수리 복원하고 그 주변의 전라 저수영 성지와 부속 건물을 복원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기와들은 동원지 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인데요. 임진왜란 발발 1년 전 1591년 전라 좌수사로 부임하여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장군에 대한 기록을 모두 모은 책인 충무공 전서에는 전라좌수영 귀선이라는 제목으로 거북선 그림이 있는데요. 현존하는 거북선 그림 중 가장 정교한 그림입니다. 장군이 전사한 이후 여수 지역에는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충민사, 오충사 등의 향교와 여러 비석이 세워졌는데요. 현재의 진남관 내부의 비각에 있는 통제 20 수군대첩비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승전에 힘을 보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흥국사 승려들로 구성된 의승수군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의승수군의 포상을 정부에 요청하였을 정도로 그 활약이 뛰어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완문 흥국사연파는 1595년 전라좌수영이 폐지되기 2년 전인 1893년에 제작되어 당시 의승수군의 실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수의 영취산 기슭에 위치한 흥국사는 이 절이 흥하면 나라도 흥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흥국사는 전란 이후에 그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17세기 조선 후기 불교 조각 성립기에 활동한 조각승 임균, 18세기를 대표하는 대화승 의겸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승, 불화승들이 흥국사를 거치며 역작을 남겼는데요. 1300여 점의 문화재와 10건의 보물 등을 소장하고 있어서 조선 후기 불교 미술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유물들은 흥국사 응진전에 봉안되어 있던 유물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존상과 나한상은 1655년 인균 스님이 조성한 것이고 좌우 총 6폭의 16나한도는 1723년 의겸 스님이 그린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상과 함께 흥국사가 보여주는 불교 문화의 정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부의 제목은 시련의 시간을 지나 낭만의 꽃을 피우다입니다. 근대 이후의 여수는 시대의 풍파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낭만을 품은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근현대 여수가 겪었던 굵직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대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 속에서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 조선으로 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영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1885년 검문도를 무단으로 점령하였고 이를 검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2년간의 주둔 후 영국군은 철수했지만 이 사건으로 조선의 국제적인 위상이 더욱 취약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당시 영국 신문에 수록된 사파를 전시하였는데 조선의 실상과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 검문도에 주둔하였던 영국인 기관사가 작성한 항해 일지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에는 여수항이 개항되었고 1930년 여수와 광주를 잇는 철도가 개통되며 쌀과 곡식류, 면화, 수산물 등 물자 수탈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일제가 패망할 무렵에 여수항은 강제징용된 사람들이 일본으로 동원되는 항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당시의 사진 엽서를 전시하여 일제강점기 여수의 경관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이념간의 대립에 휘말리며 지역민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여수 순천 10.19 사건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제주 4.3 사건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10여일 만에 진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큰 피해를 입었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화해와 치유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인민군에 의한 탄압이 이루어져 지역민이 큰 상처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전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여수가 정유 및 석유화학 전문 공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1967년 2월 호남정유 여수공장 건설공사부터 4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전남 동부권 경제 발전의 토대로 기능했고 수출 주도와 경제 발전을 추구한 대한민국 성장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수 지역은 해방 이후 여천군, 여천시, 여수시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민주적인 주민투표를 통해서 1998년 통합 여수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통합 여수시의 탄생으로 여수시는 전라남도 제1의 도시이자 남해안 거점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 여수는 세계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여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에 걸쳐 세계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104개국과 10개의 국제기구, 7개의 기업, 23개의 지자체가 참가했습니다. 세계 박람회는 최종 820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성공적인 박람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여수는 풍요로운 자연과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낭만의 도시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의 새로운 관광도시로 떠올랐습니다. 이 공간은 전시를 관람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수의 기억을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수에서 만든 아름다운 기억이 담긴 사진이나 물건을 넣어주시면 2024년 개관 예정인 여수 시립박물관에 활용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시의 마지막에 마련된 이 공간은 이번 특별전을 관람하고 느낀 여수에 대한 감상을 필름에 그리거나 적어서 직접 전시해보는 곳입니다. 멋진 여수 그림을 그리고 SNS에 올려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니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립광주박물관 7번째 남도문화전 여수 그 시절의 바다의 전시를 감상하셨습니다. 이번 전시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 영상과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 데리고 꼭 방문하셔서 여수 그 시절의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6월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